오랜만에 HLB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측이 22일 밤 9시 11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일에 FDA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FDA는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면 승인 서류 제출을 위한 준비 작업과는 별개로 CMC에 대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아스코에서 발표된 역대 최장 환자 생존 기간인 MOS 23.8개월 데이터를 예정대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로 결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공지사항에는 CDER에서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0월 20일까지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가 결정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참고로 CDER은 FDA 산하기관으로 의약품평가 연구센터를 의미합니다. CMC 실사 필요 여부에 따라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구분되며 익히 알려진 대로 이는 신약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재차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FDA 재신청이 재료 소멸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FDA 재신청 전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면 그러한 시나리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주가는 FDA 재신청 여부를 확인하며 횡보했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으로 인한 단기적인 페이크가 아니라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페이크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다면 신약 승인 여부를 앞둔 마지막 박앤세일이 될 것이기에 적극적인 추가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는 고점 엑시트에 대비하기 위해 종목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몇몇 사유로 인해 최근 HLB 영상 업로드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696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하던 대로 당분간은 유튜브 영상 업로드보다는 장전 코멘트에서 FDA 재신청과 관련한 대응 전략을 안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는 지금 입장하더라도 과거의 자료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출량파 시황 분석과 HLB에 대한 인사이트를 직접 체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나왔으니 기분 좋게 HLB 차트 분석과 시황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HLB가 3.7% 상승으로 9월 셋째 주를 순조롭게 마감하였습니다. 주봉상의 횡보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강력한 저항 구간을 앞에 두고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횡보구의 고점을 견조하게 유지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1,200원의 저항력은 7월부터 반복해서 강조드렸으며 91,200원과 93,400원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저항력은 역대 HLB 차트 최상급 저항력과 견줄만한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차례 돌파 시도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막강한 저항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출량파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멘탈 강화를 위해서 추가 매수로 단기 대응을 병행할 것을 꾸준하게 권고드리고 있는데 91,200원 자리는 회원방에서도 수차례 단기 익절했던 자리였지만 다음 주에는 해당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량파가 해당 구간의 막강한 저항력을 언급한 지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돌파 가능성을 언급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FDA 재신청 완료가 몰고 올 파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22일 기준 HLB는 포털사이트 증권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하며 국민주인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기존 주주들에게서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잠재적인 투자자가 많다는 방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50bp 인하로 결정되면서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인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HLB는 겹호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별 매매 동향 차트를 보시면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1년 장기 수급과 CRL이오는 여전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개인들은 여전히 CRL 이유는 물론이고 중장기 포지션이 매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기관 투자자들의 저점 순매수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서 수급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추세 라인이 수렴의 막바지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강조드렸듯이 저점 추세 라인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고점 추세 라인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의 상하단이 수렴하게 되면 응집된 에너지가 수렴의 강도에 비례하여 강하게 분출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차트 이론입니다. 추세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상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크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는데 FDA 재신청 완료가 상승 모멘텀의 추가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이평선을 활용한 페이크에 대해서 자주 언급드렸었는데 지난 19일에는 5일선과 21선을 모두 이탈했다가 다음날 강한 반등세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역시나 페이크성 이탈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페이크가 나온 후에는 상승 추세가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순매수 규모 이상의 상징성이 있는 연기금은 매매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13거래일 중에서 11거래일을 순매수하며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순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8월 16일 다소 뜬금없이 12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물량을 일시에 순매수했다가 기획조정으로 추정되는 8월 21일 폭락 당시 88억 원을 손절하며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는데 최근 손실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틀 합산 50억가량 순매도로 대부분 청산하며 손실로 일단락하는 분위기입니다. 2018년부터 이어진 사모펀드의 HLB 투자 필패는 2024년에도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단기 투자 성향이 있지만 꾸준히 기관 순매수를 주도해왔던 금융투자는 7월, 8월, 9월 모두 순매수 우위를 보이며 추가 상승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잠시 주춤하던 지수는 장전 코멘트에서 예고한 대로 미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며 상승 모멘텀을 보이자 아시아 주요 증시 또한 커플링되며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는 소폭의 조정을 보였는데 내마녀 이날과 함께 직전 거래일에서 급등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언론들은 8월 말부터 9월 필패론을 제기했었는데 언론들의 특성상 조회수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낙폭이 깊어질 때 사후 해석을 하면서 몇몇 불안정한 경제지표를 예시하며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시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과대 낙폭을 보인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미증시는 역사적 신고가를 넘나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5일에 업로드했던 영상에서는 글로벌 시황을 분석하면서 출향파가 현재까지 나온 모든 경제지표를 디테일하게 분석한 결과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데이터는 고용지표에 국한되었고 이 또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최근까지 나온 모든 경제지표와 시황을 종합해보면 미증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분석이 유효하다는 것을 미증시 상승으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2주 전인 지난 영상에서는 고용 둔화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악재라면 당시 폭락 사태가 대세 하락의 트리거가 되겠지만 출향파처럼 일개 분석가마저 고용 보고서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상황에서 글로벌 큰손들이 고용 둔화를 예측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큰손들이 고용지표를 이용한 언론 플레이로 공포심 조장과 주가 폭락으로 심양 물량을 털어내고 저점에서 싼값에 더 많은 물량을 매집하는 데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고용지표로 언론들이 호들갑을 떠는 사이 미증시는 상승 모멘텀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개별 종목에서도 흔하게 포착되며 HLB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언론 뉴스를 신봉하는 경향이 많은데 자주 강조드렸듯이 정보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면 차라리 레거시 언론을 보지 않는 것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사상 최고점일 때 추가 매수를 부추기는 것이 언론이며 지수가 바닥일 때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공포감을 주는 것이 언론이며 투기 세력들이 개인을 호도하고 역이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또한 언론입니다. 차라리 출향파가 글로벌 시황을 매일 아침에 핵심만 요약해서 짧게 정리해드리는 장전 코멘트에 집중하시고 여유 시간을 매매에 할애하는 것이 투자 성과를 높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수에도 인플레이션이 적용된다는 것과 고물가가 수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출향파의 인사이트를 신뢰하실 수 있다면 지수 조정은 매력적인 매수 찬스가 될 것입니다. 물론 미증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우리 증시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연준의 50bp 금리 인하는 중소형주 강세를 부추길 것이며 우리 증시도 코스닥 위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가 박스피를 유지한다고 해도 박스피는 단기 대응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점에서 투자 전략의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섹터는 조선과 제약바이오 섹터 등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을 뜻하는 이익의 듀레이션이 긴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코스피 섹터 등락률은 물론이고 코스닥 섹터 등락률에서도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알테오젠과 HLB의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직전 거래일에 전량 익절했다가 재진입하기 전까지 HLB를 제외하고 출향파 추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제약바이오 종목이었는데 최근 5일선과 21선을 이탈하며 페이크를 보였다가 급등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HLB에서도 종종 포착되었던 이평선 페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LB가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시점은 HLB 엑시트 타점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상징성이 있을 것입니다. HLB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와 HLB제약과 HLB생명과학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반면 나머지 그룹주들은 FDA 재신청 기대감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그룹주들이 급등할 때 그동안 소외되었던 잔여 그룹주들이 커플링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향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9월 13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16만 주로 최근에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DA 재신청이 예정대로 완료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공매도 세력들의 희망의 끈은 조만간 소실될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그랬듯이 공매도 잔고는 주가가 대세 상승할 때 유용한 땔감과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출향파 멤버십 안내사항과 최근까지 진행했던 HLB 대응 내역입니다. 출향파는 2019년 역사적 최고가에서 익절한 이후 저점에서 재진입하였는데 장기 대응 물량은 그대로 보유한 채 회원들과 함께 추가 매수로 단기 대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CRL 이전은 물론이고 CRL 이후 최근까지 당일 최고가에서 부분 익절하고 최저점에서 재매수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제는 세력이 익절할 것에 대비하여 서서히 엑시트를 준비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출향파의 정교한 매매 타점은 HLB를 고점에서 엑시트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출향파 추천 종목에 관심이 없거나 출향파의 HLB 주요 그룹주 대응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 대응 내역은 2배속으로 빠르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향파 멤버십은 국내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추천 종목의 수익률과 추천 자료를 매일 공개하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향파는 기본적으로 HLB를 장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점 변곡점마다 추가 매수하여 고점 변곡점에서 익절하며 적지 않은 추가 수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출향파가 HLB를 추가 대응한 내역을 보시면 정교한 매매 타점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출향파의 차트 이론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것을 매매 타점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CRL 이후 출향파가 회원들과 HLB를 추가 대응했던 매매 타점과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21일에는 46,000원에 매수한 물량을 5월 28일 67,000원에 매도하여 45.7% 수익을 남겼으며 5월 23일에는 51,300원에 매수한 물량을 역시나 5월 28일 67,000원에 매도하여 30.6% 수익을 남겼습니다. 목표가를 찍고 조정을 보인 5월 23일에는 5만원에 재매수하여 5월 28일 67,000원에 매도하여 34% 수익을 남겼으며 5월 27일에는 57,000원에 매수한 물량을 역시나 5월 28일 67,000원에 매도하여 32.1% 수익을 남겼습니다. 저점에서 꾸준히 매수한 물량을 67,000원에서 집중적으로 매도하였는데 67,000원이 단기 고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28일에는 62,000원에 매수하여 6월 13일 당일 최고가인 67,000원에서 한호가 차이 없이 퍼펙트하게 매도하여 9.1% 수익을 남겼습니다. 5월 30일 역시 당일 최저가인 61,200원에서 퍼펙트한 매수를 하였으며 6월 13일에 또다시 당일 최고가인 67,000원에 매도하여 9.5% 수익을 남기며 역시나 상하방으로 한호가의 차이도 없이 완벽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5월 31일에는 59,900원에 매수한 물량을 6월 13일 63,000원에 매도하여 5.2% 수익을 남겼으며 6월 3일에는 매매를 기준 당일 최저가인 57,000원에 매수한 물량을 역시나 6월 13일 63,000원에 매도하여 10.5%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4일에는 당일 최저가인 54,700원에서 한호가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당일 59,000원에 또다시 한호가 차이 없이 퍼펙트하게 매도하여 7.9%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13일에는 63,800원에 매수한 물량을 6월 25일 69,600원에 매도하여 9.1% 수익을 남겼습니다. 같은 날 63,200원에 매수한 물량을 6월 24일 매매를 기준 당일 최고가인 67,000원에 매도하여 6%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19일에는 당일 최저가인 61,100원에서 한호가 차이 없이 정확하게 매수하였으며 6월 20일 매매를 기준 당일 최고가인 64,700원에 매도하여 5.2%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21일에는 당일 최저가인 62,500원에서 역시나 한호가 차이 없이 정확하게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6월 24일 65,500원에 매도하여 4.8%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26일에는 깊숙한 하락으로 68,500원과 63,100원과 63,000원에 각기 진입되었으며 7월 3일 73,900원에 모두 익절하며 합산 37% 수익을 남겼습니다. 6월 28일에는 66,600원에 매수한 물량을 7월 1일 당일 최고가인 63,800원에서 한호가 차이 없이 정확하게 매도하여 5.3% 수익을 남기며 당시 기준 CRL 이후 추가 매수한 물량을 전량 익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추가 매수 물량을 전량 소진한 이후 주가가 급등하였기 때문에 7월 5일부터는 장기 물량을 부분적으로 익절하였는데 7월 5일에는 94,600원에 매매를 기준 최고가에서 부분 익절한 물량을 7월 16일 최저가와 한호가인 82,100원에 재매수하며 15.2% 시세 차익을 취했습니다. 7월 8일에는 당일 고점 부근인 95,800원에 부분 익절하고 7월 9일에 당일 최저가와 한호가 차이인 87,900원에 재매수하며 9% 시세 차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물량을 대응할 때 변곡점마다 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한다면 보유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매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하거나 추가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7월 25일에는 당일 최저가인 78,400원에 또다시 퍼펙트한 진입을 하였으며 8월 7일 84,100원에 매도하여 7.3% 수익을 남겼습니다. 7월 29일에는 역시나 당일 최저가인 76,800원에서 또다시 한호가 차이 없이 매수 타점을 잡았으며 8월 16일 89,700원에 매도하여 16.8% 수익을 남겼습니다. 8월 5일에는 77,300원에 매수한 물량을 8월 6일 당일 최고가에서 3호가 차인 81,700원에 매도하여 9.5% 수익을 남겼으며 같은 날 76,800원에 매수한 물량을 8월 6일 역시나 매매를 기준 당일 최고가인 81,700원에 매도하여 5.7% 수익을 남겼습니다.
8월 8일에는 79,100원에 또다시 한우가 차이 없이 퍼펙트하게 매수하였으며 8월 12일 84,100원에 매도하여 5.9% 수익으로 입절하였습니다. 8월 13일에는 역시나 당일 최저가인 88,800원에서 한우가 차이 없이 퍼펙트하게 매수하였으며 해당 물량은 당일 84,300원에 입절하여 4.3% 차익을 취했습니다. 추가 매수한 물량을 전량 입절했기 때문에 8월 16일부터는 장기 물량의 부분 입절과 저점 재매수에 돌입하였습니다. 8월 16일 91,200원에 부분 입절한 장기 물량은 8월 19일 매매를 기준 최저가인 88,400원에 재매수하여 3.2% 시세 차익을 보았습니다. 8월 21일에는 깊숙한 하락으로 87,000원과 83,100원과 83,200원에 추가 진입되었으며 해당 물량은 8월 26일 매매를 기준 당일 최고점인 86,800원에 입절하고 8월 30일에도 최고점 부근에서 분할 입절하는 등 합산 16.1%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유 없는 하락은 오히려 단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월 22일에는 매매를 기준 당일 최저가인 88,800원에 매수한 물량을 8월 23일 84,900원에 입절하며 5.1% 수익을 취했습니다. 8월 27일에는 84,100원에 매수한 물량을 3.4% 수익으로 입절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 3일에는 당일 최저가인 87,600원에서 또다시 한우가 차이 없이 퍼펙트하게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물량은 9월 9일 매매를 기준 당일 최고가인 91,000원에 매도하여 3.9% 수익으로 입절하며 파동의 상하단을 완벽하게 공략하였습니다. 9월 4일에는 85,300원에 매수한 물량을 9월 9일 89,800원에 매도하여 5.3% 수익으로 입절하였으며 9월 6일에는 85,000원에 매수한 물량을 역시나 9월 9일 89,800원에 매도하여 5.6% 수익으로 입절하였습니다. 9월 10일 87,400원에 매수한 물량은 현재 2.6% 수익 중인 상태에서 목표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에는 매매를 기준 당일 최저가인 84,600원에 매수하였으며 해당 물량은 9월 12일 88,500원에 매도하여 4.6% 수익을 취했습니다. 9월 13일에는 최저가와 사모가 차이로 86,400원에 매수하였으며 해당 물량은 9월 19일 저항력을 강조했던 91,200원에 매도하여 5.6% 수익으로 입절하였습니다. 9월 19일에는 최저가와 이호가 차이로 83,400원에 매수하였으며 해당 물량은 9월 20일 최고가인 92,200원에 매도하며 또다시 한호가 차이 없이 퍼펙트한 매도 타점을 보여드리며 10.6% 수익을 취했습니다. 또한 최고가에서 입절한 이후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매매를 기준 최저가인 86,600원에 재매수하며 역시나 상하단을 완벽하게 공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CRL 이후 HLB 추가 대응 내역을 보셨는데 한호가의 차이도 없는 정교한 매매 타점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개하지 않았지만 HLB생명과학이나 HLB제약도 비슷한 구간에서 대응했기 때문에 매매 내역과 투자 성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정교한 매매 타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량파의 차트 이론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HLB가 대세 상승하게 되면 장기 물량을 고점에서 입절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매 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렵다면 출량파 멤버십에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은 2024년 코스피가 2% 하락하고 코스닥은 무려 13.6% 하락하며 지수에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지수보다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 브레인들이 몰려있는 국민연금의 3년 평균 국내 투자 수익금이 1%대에 불과하다는 것과 웬만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지수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출량파 매매 타점의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부 종목만 공개하였는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추천 종목의 모든 매매 현황을 엑셀 파일로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 현황을 매일 공개하는 분석가는 국내에서는 출량파가 처음이자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출량파 멤버십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며 출량파 멤버십의 자신감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공개했던 HLB 단기 대응 내역은 물론이고 시간 관계상 공개하지 않은 HLB제약과 HLB생명과학의 단기 대응 수익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전체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출량파 추천 종목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주고 있는 코덱스 레버리지나 일부 고수익 종목들의 실제 진입 비중이 표기한 수치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 등 별도 조항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수익률은 훨씬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출량파 채널은 3가지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SK하이닉스 같은 출량파 최선호주를 추천하며 장기 보유 종목으로 HLB 주요 그룹주를 장중에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플랫폼의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